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동안만 전국에서 8개의 모델하우스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방문객 수가 2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정말 물반 사람반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급 과잉이다, 물량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렇게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전세난이 심하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이 실수요자분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양 물량이 많다고 해도 모든 분양 물량이 좋은 것은 아니겠죠. 여기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현명한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첫 번째 시간은 주간 핫키워드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산,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022077-6330번 전화 열려 있고 문자로 궁금한 점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월요일마다 저희가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는 주간 핫키워드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3위 키워드인데요.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서 환금성이 떨어지고 시세 상승폭이 낮다는 이유로 이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매 시장에서 빌라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달 낙찰가율이 약 83%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경매 시장에서 빌라가 주목받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2위인데요. 서울 내에서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값과 전세금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죠. 특히 광화문과 여의도 등 업무지와 가까운 곳은 전세값이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을 잠시 후에 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3위 키워드부터 살펴볼게요. 빌라의 인기가 경매 시장에서 그렇게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불과 4, 5년 전쯤에 저도 경매에 조금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빌라는 쳐다도 보지 않았었어요. 뭐 되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 경매 시장에서 빌라가 인기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항상 그 요즘에 주택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 가장 그 골칫거리라고 한다면 전세금입니다. 네. 이 전세금 상승이 결국은 이제 지금 기존의 이제 아파트 또 분양 시장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거래량이 늘어났고 또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좀 오른 부분으로 지금 이어져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빌라라는 어떤 종목을 따진다면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빌라가 아파트보다 먼저 이렇게 선행 지표로 가지는 않고요. 네. 재건축 시장 그리고 또 아파트 또 분양 시장 그리고 이제 빌라로 넘어오는데 그야말로 이제 그 어떤 지금 같은 전세 시장에서의 정점에 다다른 게 결국은 이제 빌라의 시장이고요. 네. 또 빌라 시장 안에서도 또 경매 열기가 이렇게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여실히 그 어떤 전세에 대한 고민을 좀 이런 빌라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예전 같으면은 경매로 나오는 이 빌라 같은 경우에 낙찰가율이요 네. 통상 80%를 넘지 않았습니다. 즉 1억이 그 어떤 감정가액으로 출발을 하게 된다면 네. 한 8천만 원 정도 아래로 이렇게 낙찰이 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경매된 사례로 본다면 한 94% 정도가 그 낙찰되는 낙찰가율이 됐어요. 거의 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야. 평균적으로도 지금 85%까지 치고 올라왔으니 네. 좀 시세적인 그리고 또 경매로 살 수 있는 어떤 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다면 이라는 방법론을 경매로 선택하고 있다는 네.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얘기하고 있는 빌라에 대한 어떤 경매가 이렇게 뜨거워질 경우에 우리도 너도 나도 아우 빌라까지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맥을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냐면
아파트도 그렇거든요. 네. 아파트의 그 경매 낙찰가율이 이제 작년 이런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린 게 거기도 마찬가지 90% 이상 된 사례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 비롯해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 빌라까지 이제 파급을 했다. 즉 아파트 시장도 작년, 재작년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빠른 시간에 가격이 좀 올라서 준 곳, 네. 그렇지 않은 곳이 이렇게 명암이 엇갈리다 보니까 이 빌라도 마찬가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런 그 금액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이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빌라 경매 시장까지 너무 뜨겁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아유 좀 참여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요. 좀 이렇게 관망세 또다시 얘기한다면 빌라도 분명히 양극화 차별화되는 시장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 하기 때문에 빌라에 대한 투자 또 내가 실거주 목적인 주택도 향후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요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떤 부동산 시장, 어떤 부동산 매물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너무 집중되는 그런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빌라에 대한 경매 시장 바람도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가운데서 좋은 매물은 가격 상승 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죠. 너무 섣불리 아무 빌라나 경매 시장에 참여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볼 텐데요. 요즘에는 강북 지역의 아파트 이 값도 굉장히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던가요? 자, 일단은 그 똑같습니다. 이 강북에 대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네. 이유를 따진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전세금이 얼만큼 올랐느냐를 따져서 매매 금액까지 영향을 끼쳤다라는 네. 걸 볼 수 있는데 우선 사실은 이 강남에 대한 전세금 상승 그리고 매매금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반란이랄까 강북이 굉장히 지금 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그 매매 금액에 대한 상승보다는 오히려 그 이런 평균 전세금이 많이 상승한 지역을 우선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봐서는 마포구 아현동이 3.3제곱미터당 977만 원 하던 것이 네. 1,749만 원. 야, 거의 뭐 더블이 두 이렇게 배가량은, 됐죠. 네. 자, 이런 부분이 또 하왕심리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남가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 부분이 요인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뭘까요? 새 아파트로 이렇게 변해지면서 헌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 헌집 줄게 새 집다오 이런 역할이요 요즘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금에 대한 영향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서울 강북 도심 근접한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이 네. 불과 이제 2013년 9월 2년 전이죠. 에 네. 비해서 얼마나 상승했냐라고 한다면 마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이게 이제 전세금 상승과 힘입어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좀 옅은 하늘색으로 한 것은 이제까지 역대 최고가를 최고가였었고요. 그 이상으로 지금 가격이 올랐다. 즉 지금은 그야말로 실거주 수요들이 네. 지쳐서 이제 집을 사는 구도로 갔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금액이 많이 올랐었던 금액을 이제 넘어서는 단계로 갔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야, 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전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즉 전세 수요자들이 전세를 사지 않고 이자는 조금 더 보태서 매매로 이전하는 이런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들이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마포, 성동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는 거 하고요. 네. 또 이렇게 그 과도하게 새 아파트로 해서 또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그 아파트 단지 측면에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는 그 근방에 있는 어떤 노후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라면 너무 이렇게 관심이 새 아파트 위주에 달려 있다면 조금 앞으로는 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저평가돼 있고 어떤 매입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조금 좀 부담도 적고요. 예, 그런 부분으로 좀 공략하시는 것이 좀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야, 되게 저는 방금 가슴이 저릿했어요. 네. 지금 그 빌라가 경매 시장에서 인기 있는 이유도 워낙 아파트 전세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밀려 나온 거죠, 빌라 쪽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북 지역의 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도 강남 지역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밀려 나온 겁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새로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집 주변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들도 조만간 밀려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면 그 가격도 올라갈 것이니까 그렇죠. 그쪽을 공략해 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굉장히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지만 기분 좋은 뒤통수였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주택이 1년 전보다 1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2, 3년 뒤에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현황과 함께 향후의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택 인허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133%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 건설사들이 내 주택을 짓겠습니다 해서 승인을 받은 비율이 133% 늘어난 거죠. 자, 일단은 이 건설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참 이렇게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건설 경기가 죽으면은 부동산 경기 또 어떤 전체적인 경기가 굉장히 다운되는, 왜냐하면 맞아요. 일자리도 많이 줄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건설사들이 이런 식으로 분양이 안 될 경우라면 좀 일단은 움츠려드는 부분이 심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몇 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렇게 저조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분양을 내놨다 그러면 완판이 되고요. 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탓에 너도 나도 우선적으로는 인허가를 내놓고 보자라는 측면으로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결국은 공급 과잉에 의해서 결국 미분양 물건도 다시 나타날 것이고 또 부동산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좀 침체될 가능성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주택 경기 활성화로 인한 인허가 급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한 2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지금 많아졌느냐 보면 이제 도표를 이렇게 보다시피 네. 우선 인허가라는 거는 그야말로 당장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또 1년 안쪽으로 해서 착공을 앞두고 있는 인허가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럼 앞으로도 지금 올해 9월 달에 인허가 맡은 것만 8만 8천 정도 가구가 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였냐면 3만 가구 정도에서 어마어마하게 뛴 거죠. 네. 자, 재작년만 해도 또 비슷하게 3만 가구 돼서 이렇게 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제 지금 한 2, 3년 후에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도 네. 지금 이제 5만 가구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2, 3년 뒤에는 반드시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기 네, 때문에 공급 물량이 예견돼 있는 부분이고요. 또 마찬가지 지금 준공 내에 있는 물량 이런 부분이라면 지금부터 출발해서 내년, 내후년 그 이후로 따져서 꾸준히 공급량이 늘어나는 이런 부작용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분양시장 지금 아까 모델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시장이 있는 반면에 조금 이렇게 공급 과잉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미분양 주택은 점점 좀 지금 현재는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이 뭘 말해주냐면 반대로 미분양 주택이 하염없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반등되는 이런 부분으로 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시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네. 조심하자, 또 조심하자. 공급량이 많아지면은 불안하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런 분양시장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분양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2, 3년 후에 분양 물량인 주택 인허가 이것까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분양 물량이 많이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미분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점도 있겠지만 입지 여건에 따라서는 또는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을지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에 직접 참여하시면 또 알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안내해드리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펼쳐질 거고요. 10월 31일 토요일과 11월 2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양주 신도시 네. 저 대우 프로지오 24평 분양받았는데 그 매도 시점 알고 싶고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윤남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지금 네네네. 그 네. 경기도 의정부 위에 양주시에 신도, 예, 양주 신도시 그 옥정하고 이제 회천 신도시죠. 네, 그쪽에 이제 푸르지오를 이제 분양을 받으셨는데 네, 요거를 입주를 목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봐요. 뭐 나중에 시세 차익을 네. 좀 바라거나 이런 쪽으로 네. 이렇게 매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그 여기가 거의 전매잔이 좀 풀렸죠, 시기적으로는. 네, 지금 네. 풀려갖고 10월 달부터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지금요. 우선 지금 궁금해서. 분양받으신 금액하고 현재 팔린다면 얼마 네. 정도 금액인가요? 지금 한 피가 1,000만 원 정도 붙었더라고요. 피가 1,000만 원 정도요. 예, 자, 일단은 이렇습니다. 뭐든지 항상 내가 꾸준히 피 1,000에서 2,000, 3,000, 5,000을 올릴 때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거는 일단은 공급량이에요. 예, 그래서 공급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사실 수요 공급 논리로 따져서는 지금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가지는 않을 거로 보이거든요. 네, 우선 이 그 옥정이라든지 회천이라든지 이 그 신도시의 어떤 그 계획하고 있는 단지 수 세대 수만 해도요. 사실은 네. 3만 6천 세대가 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양주에서 공급이- 차지하고 예, 있는 이 지역의 어떤 그 거주에 대한 역할은 굉장히 10만 가구를 10만 그 인구수를 계획하고 있는 아주 메머드급이에요. 강북 쪽에서는. 네, 자, 근데 문제는 항상 네. 신도시 옆에 뭔가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역할을 해놔서 실거주 수요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채워지느냐 아니면은 이 근처에서 크고 작은 아파트 좀 아파트가 아닌 이외 분들이 여기를 채워지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되거든요. 네, 또 심지어는 서울에서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들이 얼마만큼 진입을 할 거냐인데 우선은 좀 비관적이게 서울에서 출퇴근 수요자들을 끌어당기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자, 왜냐하면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래쪽으로 하면은 이 양주 아래쪽이 의정부잖아요. 네, 자, 의정부에 이미 그 오른쪽에 이제 밀락지구라든지 고산지구라든지 이런 택지지구가 있는 상태고요. 네, 또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 남양주라든지 이미 별내신도시 들어가 있지만은 뭐 그 진건지구라든지 다산신도시라든지 뭐 갈매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 주거 지역이 공급량으로 경쟁자로 나서서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서울로 출퇴근 수요를 땡긴다는 건 굉장히 조금 불투명하고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현재 모습에서만 봤을 때 향후에 꾸준히 가격이 오르겠느냐라고 한다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큰 비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호재성도 지하철도 뭐 나중에는 올 수도 예, 있다고. 지금 이제 오늘 뉴스일 거예요. 네, 이제 연장선 8호선에 대한 연장선도 네,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8호선 연장 중간에 남양주시에 있는 시가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사실은 경쟁자라면 그게 조금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요. 거기로 많이 진입을 하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서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이는 거예요. 양주가 생각하는 것보다 서울 접근성이 그렇게 가깝지는 않거든요. 그냥 자체적인 수요자에 의해서 소화되고 많은 정도고 지금은 워낙 분양시장이 뜨겁고요. 지금 또 갖고 계신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가 단지 크기도 크고 또 워낙 그 어떤 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프리미엄 1,0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거지. 조금 지나서 다른 단지들도 계속해서 지금 분양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입주 단계에서는 마찬가지 지금처럼 분양 전매 제한이 풀린다라고 하면 나오는 물량이 쏟아질 때 내가 엊그저께는 피가 1,000만 원 붙어서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좀 지나니까 아예 피가 사라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곳은 아니다. 그리고 피가 1,000이 됐든 얼마가 됐든 이걸 뭐 3,000, 5,000 꾸준히 좀 기대하지 말고요. 그냥 적당한 금액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면 그냥 네. 지금 파는 게 좋을까요? 예, 그럼? 파는 게 그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어차피 입주를 생각 안 하시는 그 예, 매입을 예, 하셨잖아요. 예. 또 계약금 넣고 그러면 중도금 아예 넣고 끌고 가면 했으니까. 어떨까요? 끌고 가는 건 더 불리하죠. 장기로. 사실 지금 분양된 금액이 몇 평이 얼마짜리죠? 25평인데요. 네. 2억 500. 자, 그러면은 평당 시세로 이제 800에서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누구든지 만약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남양주에 있는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 원, 9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럼 비슷하게 했을 때 예를 들어 한 3, 4천을 더 주고 그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어쨌든 그 금액대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정도지 새 아파트로서는 더 가격 올라가는 지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입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네, 시청자님 정말 뭐 좋은 어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셔서 투자를 하신 건데 조금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손실 난 건 아니니까 그래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수소문해서 여기저기 알아보신 다음에 더 좋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매수에 관한 문의인데요. 네,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 마을에 있는 51평형인데 복층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매수를 하는 게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윤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지금 구미동 오리역 근처에 무지개마을 아파트 대림 아파트 51평짜리 복층으로 돼 있어요. 이제 그냥 한 층으로가 아니라 복층에 좀 네. 특별한 구조로 이렇게 돼 있고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좀 큰 평을 좀 선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사면 어떠냐? 일단 반대예요. 예. 자, 어떤 측면에서 반대냐 하면요. 네. 자,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오리역 근처에 구미동만 하더라도 분당구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 분당에서 바로 넘어서는 아래로 따진다면 이제 죽전동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죽전이 됐든 이 오리가 됐든 이 지금 축을 잡고 있는 이 분당선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또 분당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본다면 사실은 교육 환경이라든지 또 교통 환경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아래에 있는 그 수지구 죽전동하고 가격 차이가 지금 갭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복층 구조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영역이에요. 복층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 클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각을 봤을 때 그냥 단 평형 구조에 대한 부분이 더 선호도가 높지 좀 특별하신 분들에 한해서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복층 구조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 이 부분이고 우선 영역을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또 오리역 근처에 그 구미동에 계속해서 뛰어갈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조금 이렇게 좀 왜 제가 반대를 얘기했냐면 지금 이제 내년도 되면 이제 지금 정자역으로 이어져 있는 신분당선이 미금역을 지나서 이제는 수지 동천동, 풍적동, 상현동도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형평이 굉장히 많고요. 네. 지금 이 신분당선이 앞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 강남에 대한 접근성은 아무래도 분당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오리역 같은 경우에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고 해서 더 각광을 보기보다는 더 수지구가 더 이쪽 신분당선을 축으로 한 지역들이 더 각광을 받게 되고 오히려 지금보다 그 역할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건축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90년대 입주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20년. 20년. 자, 그러면 이제 90년대 입주를 했으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 아파트 또 이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30평대나 이런 거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20평대는 오래된 아파트에 노후된 대형평의 아파트는 선호도가 점점 낮습니다.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요즘은 새 거인 신축인 30평대 아파트가 더 높게 평가를 받고 거기에 수요자들이 더 몰리는 현상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지금 매입을 하고자 하신다면요. 네. 오히려 이 시임 분당선에 있는 대형 평형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정자역이나 이 근처 서현이라든지 순회라든지 이 근처에 있는 오래된 노후된 그 단지형 그 아파트 말고요. 주상복합이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그 같이 병행해서 알아보세요. 그러면 제 얘기대로 실제 거주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저렴한 상태에서 좀 새 거를 누리면서 하고 나중에 시세까지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어쩌면 마음에 조금은 안 드는 답변일 수도 있지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믿으면 안 돼요. 저희가 냉정한 판단을 해드린 거니까 지금 이 매물 말고도 다른 것도 더 많이 검토해 보시면서 조금 더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고민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작은 자산만으로도 실제 매물에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인데, 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02-2077-6391번으로 언제든지 이 매물에 대한 궁금증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GN하우징 배은용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세 가지 매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박일권 대표의 매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매물인가요? 네, 오늘은 정말 귀하고 아주 희소 가치가 있는 지역의 매물 준비했습니다.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투자 타이밍상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정말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 바로 성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소개시켜드리는 지역이고요. 성수동하면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남의 접근성이 워낙 뛰어납니다.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이면 강남의 한복판이고요. 바로 한강변이고 서울숲. 을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중공업 지역 활성화 방안이 나왔고요. 여러 가지 중공업 지역 중에서 특히 성수동 같은 경우는 도심권이나 강남권의 접근성이 워낙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복합시설, 즉 주거, 상업, 업무시설로 복합시설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로 봤을 때 투자 가치, 즉 땅값,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희소 가치가 눈에 띄는 성수동으로 가보겠고요. 이어서 배은용 소장의 두 개의 매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방송을 보시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종잣돈을 조금 준비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하셨다가 남은 돈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할 때 보면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을 투자해 놓고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리실 수 있는 방법이 소액 투자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 삼성동 개발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치동 지역하고요. 지금 용산역 앞으로 해서 국내 최대의 호텔과 어떤 그런 업무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 용산 지역의 두 가지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대치동과 효창동 매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
돌아오는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네요. 6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우선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강남 중에서도 역세권과 백화점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곳엔 정말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역세권과 백화점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저평가된 곳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향후 개발 영향으로 가치 상승이 최대로 기대되는 곳이고요. 그런 곳이 바로 대치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치동 지역을 보면 뭐 5, 6개월 전만 해도 토지 평당가가 3천만 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4천만 원대를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의 여력에 의한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강남권 내에서 변화가 가장 많을 곳이 과연 어디일까? 삼성동 주변이 될 테인데 거기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받을 곳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도 테헤란로 직장인들의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이 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는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입지 여건, 교통 여건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네, 일단 한티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라는 점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화점 상권, 롯데백화점에 튼튼한 상권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이라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뭐 학원가 수요라든지 또한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 대치동은 삼성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2정거장이면 삼성역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핵심 지역인 선릉과 강남까지도 한 정거장 내지 2정거장, 그래서 10분대에 강남의 최대 업무 지역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 매물 바로 옆에는 스포츠 센터가 있기 때문에 뭐 수영이라든지 골프, 피트니스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동에서 가깝다고 하니까 이 삼성동 인근에서 나타나는 개발 호재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어떤 네.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뭐 삼성동 국제교류지구는 아마 많이 언급돼서 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개발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쪽으로 수혜가 될 것인지 어느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거를 알기 위한 지수는 현재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삼성동이나 삼성동, 뭐 선릉, 역삼, 뭐 강남역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 과연 어느 쪽에 많이 몰려서 지금 실거주를 하고 네. 있는가를 찾아보면 삼성동이 개발했을 때 사람들이 또다시 어느 쪽으로 더 집중될 것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매물이 있는 대치 4동 매물에는 20, 30대 비율이 굉장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릉이라든지 삼성의 지하철로 10분대 그리고 도보로는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테헤란로 바로 이면에는 유흥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바로 인접해서는 살기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까우면서도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또한 편의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면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이 있는 대치 4동으로 몰리게 돼 있는데 그래서 입지적인 거는 향후에도 어떤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골조도 어느 정도 다 됐을 것 같고 네. 건물이 어느 정도 예쁘게 생겼을지도 궁금한데 건물 어떻습니까? 네, 12월 말씀하신 대로 12월 준공을 앞두고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본 매물은 보시는 사진처럼 풀옵션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고요. 또한 주변 건물들은 3층 내지 뭐 단독주택, 높아야 4층 정도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 건물은 총 6층 건물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그중에서도 5층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 개방감이 앞을 막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코너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한 도곡 스포츠센터를 1분 거리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교통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면서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비쌀 것 같은데 가격이 저렴한가요? 네, 가격은 보통 이 정도 위치에 보면은 2억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2억 1천만 원 금액을
금액이고요. 그리고 뭐 월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 매물을 아마 선호하시기 때문에 네. 월세 수익으로 월세 투자 수익률을 본다면 3천만 원 투자로 어떤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임대 수익률은 약 9% 정도 예상하는 매물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투자 목적으로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유의할 점 짚어주세요. 네. 뭐 역에서 가깝고 삼성동의 개발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입지 확인이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주변에 그렇게 낮은 건물들이 있어서 내 집을 막지 않을 것인지 한번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박일권 대표의 두 번째 매물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성수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고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 앞서 이 박일권 대표가 희소 가치를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중점적으로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이 성수동 매물 어떤 추천 포인트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한강변 개발의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 개발과 서울숲, 거기다 중공업 지역이 맞물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아파트 가격 분양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그래서 수익률보다 오히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한강변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의 프리미엄과 한강변 개발의 프리미엄을 다 갖춰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와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중공업 지역 활성화 방안이 또다시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 시내에도 많은 중공업 지역이 있는데요. 각 중공업 지역마다 각 특색을 가지고 업무나 이런 중공업 지역 특색에 맞춰지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이 성수지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역 한정거장만 가시면 바로 압구정동, 청담동 거의 강남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호선을 타고 가시고 20분만 가시면 바로 도심권입니다. 도심권과 강남권을 연결하는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공업시설, 상업시설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 상업, 그리고 주거시설까지 같이 개발이 됨으로 해서 그만큼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지금 용적률을 봤을 때는 맥시멈 한 최고로 높이가 한 400%까지 되는데 이쪽 지역은 여러 가지 이런 개발 계획에 의해서 그 이상의 충분한 용적률을 찾아갈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 땅값 자체도 최소한 1.5배에서 2배 가치의 그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정말 탁월한 입지입니다. 지하철 2호선 이용하시면 도심권, 강남권 바로고요. 특히 신분당선, 서울숲역을 6, 7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강남권, 도심권 어디든 편리하게 갈 수 있으면서 한강변의 가치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몇 번이나 탁월한 입지를 강조해주고 계신데 이 입지 여건이 어느 정도 탁월한지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하철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2호선 성수역 3, 4분 거리 가깝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서울숲 신분당선 역세권도 6, 7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본 지역은 중공업 지역 개발 계획 예정지 내에 있는 매물입니다. 따라서 중공업 지역 활성화 방안에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면서 개발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 지역 과거에 이쪽이 이제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워낙 노후화된 낙후된 공장들이나 아니면 허름한 주택가로 형성돼 있지만 본 매물은 정말 신축 주택으로서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요. 워낙 뛰어난 입지, 한강변을 남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입지의 수혜를 바로 얻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희소 가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떤 개발 호재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중공업 지역으로서의 그런 개발 가치가 앞으로 풍부하게 펼쳐질 지역이고요. 최근에 성수동 가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정말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그 아파트형 공장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면도로 쪽으로는 과거의 중공업 지역에 탈바꿈해서 정말 컨셉이 있는 그런 상업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큰 손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지역으로서 지금 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담보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서울숲역 바로 옆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 상업시설도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의 상업 업무시설로 확정이 돼서 조만간 본격적인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거시설뿐만 아니고 상업 업무시설의 랜드마크 타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 상승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변 역세권 개발과 중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이 두 가지가 중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가치,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지역이고요. 이런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 자체가 구체화되면 거기에 따른 지가 상승폭은 꾸준히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개발 호재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입지와 개발 호재를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치인 현재 건물은 어떨지 얘기해 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투자를 할 때 희소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이런 공장 시설이나 아니면 슬럼화된 다가구 주택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 매물 신축 주택 허가를 굉장히 어렵게 맡은 매물이고요. 총 6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동남향 구조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층향의 특히 또 3베이 구조의 실평형 자체가 12평이 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강남권이나 도심권에 근무를 원하시는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갖출 예정이기 때문에 성수 지역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다세주택 없습니다.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은 매물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도 가능하시고요.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까지 일거양득의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얼마입니까?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경쟁력 있는 가격대에 매입하셔야 되는데요. 본 매물 주변 시세 과거에 비추어 보면 3억대 중후반을 훌쩍 넘어갔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 가격 거품이 다 꺼진 최저가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축 투룸 주택으로서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보수적으로 약 2억 1천에서 2천만 원, 그러면 4, 5천만 원이라는 비율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 월세는 9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실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임대가 끝난 후에도 전문 관리회사에서 임대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 특히 소액 투자 그리고 8%, 9%대의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 그리고 또 워낙 많은 그런 개발 호재와 한강변의 가치 또 강남의 접근성까지 모두 갖춘 매물이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실투자금 대비 전세가 기준으로 해서 2, 3년, 3, 4년 안에 2, 300% 이상의 시세 차익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지역, 한 매물만 보시고 투자하실 게 아니고요. 본 매물 또한 강남권과 비교해 보시고 여러 가지 그런 투자 금액이라든지 미래 가치를 보시고 투자했을 때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 역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11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원,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3천에 월 150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방송권에서 보통 1억이 넘는 매물들 투자 금액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오늘은 매매 금액도 있고 투자 금액도 분명히 높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서울 권역에서 과연 투자 가치를 봤을 때 어디가 좋을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서울에서 가장 변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3년 전 국제업무지구가 스탑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용산 지역은 굉장히 다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산은 지금 용산역 앞 주변으로 해서 가보면 변화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차도 많아지고 교통량도 많아졌기 때문에 차도 많이 막히고 사람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면세점하고 국내 최대 호텔이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본사라든지 통신사 본사도 여기로 이주를 했습니다. 왜 이런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올까요? 그리고 왜 국내 최대 대형 호텔들이 이쪽으로 올까요? 바로 미래 가치를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본 매물은 또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또 뒤에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떤 입지 여건을 갖고 있습니까? 네, 본 매물이 있는 효창동 지역은 공덕과 어떤 용산역 중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포의 업무 지역의 대표적인 곳을 보면 바로 공덕 지역이라고 공덕역 주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용산의 대표적인 업무 지역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용산역 주변입니다. 이런 곳을 차량으로 혹은 지하철로는 한두 정거장으로 도달할 수가 있고요. 차량으로 이용하면은 10분 안으로 7, 8분 정도면 다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전월세나 이런 것들이 맞춰주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수요가 이쪽에서 다 넘어오는구나라는 걸 느낄 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입지적인 면에서는 정말 뛰어나다. 그리고 직접적인 이런 용산 개발이 됐을 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볼 때 어떤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 지역에 공원이나 그리고 도로 상황도 있잖아요. 네, 개발적인 면에서 살펴본다고 네. 하면 일단 접근성이나 개발 공원이 생기는 것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정말 최대 호텔이 들어오고 어떤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화장품의 본사가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의 낙수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것이거든요. 본사만 있다고 해서 그런 어떤 판매 이런 것들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같은 전용이 88제곱미터입니다. 아파트 84제곱미터를 아시겠지만 전용이 약 27평 정도가 되는데 이런 매물들, 이런 사무실 매물 또 혹은 창고로 쓸 수 있는 매물들이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영향들을 직접 받을 수 있는 틈새 시장에 있는 그런 매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개발 호재를 아직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네. 개발 호재 여러 가지 좀 짚어주세요. 네. 입지적인 면과 개발 호재를 계속 지금 연동해서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지금 국제업무지구가 스탑이 된 후에도 변화는 지속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하나는 국내 최대 호텔인 용산 호텔이 건립이 되는 겁니다. 용산이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본사가 이쪽으로 이전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호텔이라든지 또한 국내 최대 면세점이 들어오면서 아마 관광객들이 용산 지역으로 지금의 강남이나 합정, 홍대 쪽으로 몰리는 것만큼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필요한 시설들이 바로 사무실인데 사무실 면적이 26평, 7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창고로도 쓸 수도 있는 그리고 차량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텔이라든지 면세점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가 서로 따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네. 이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그런 거게 가는 거기 때문에 입지 여건 개발 호재를 좀 섞어서 들어봤고, 자, 이제 건물 특징을 들어볼게요. 건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오시면 이제 직접 어느 정도 면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특징은 본 매물이 있는 28평 정도 되는 근린생활시설
앞쪽에도 주차장이 있고요. 또한 바로 밑에 층에도 주차장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일이 이쪽에 공사를 하면서도 뭐 쇼핑몰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어떤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무실이 필요한 것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사 중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 지역을 이 매물을 월세나 이렇게 들어오면 얼마 정도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준공이 지금 11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맞아서 계약은 되진 않았지만 정말 오늘 말씀드리는 그 금액보다도 더 높은 금액을 하고 나한테 딱 필요한 매물이다. 왜냐 물건을 하적하거나 실기에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는 그런 넓은 평형이기 때문에 그 직접 오셔서 한번 봐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격은 얼마입니까? 예, 금액은 3억 원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고려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월은 월세 수익으로 봤을 땐 보증금 3천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수익이어서 투자 수익률로 봤을 때 약 10%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쇼핑몰이라든지 화장품 관련 또한 의류 관련 왔던 그런 사무실을 구하고 창고 겸 사무실을 구하는 사람들이 제시했던 금액은 이 금액보다 50만 원 정도 높은 금액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게 잡아놨지만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의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 매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변화가 많이 있는 용산 지역에 그리고 핵심 마포 지역에 업무 시설들이 많은 곳에 정말 차량으로 7, 8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번째 매물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네, 오늘 매물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02-2077-6391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신 두 분은 GN하우징 배은홍 소장 그리고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였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